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핵 폐기물 무단 방류된 것과 관련해 한빛원전 측이 시료 채취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선 갈등이 서대전역 경유현 백지화로 일단락됐으나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 간 2단계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거래처 병원 이사 집에서 강도짓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가족들의 현명한 대처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연임과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한빛원전이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방류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전 측은 이번에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자꾸 반복되면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액체 방사성 폐기물 29톤을 2시간 넘게 영광 앞바다에 무단 방류한 한빛원전. 혹시라도 방사성 물질이 섞이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감시기를 켠 다음 방류해야 하는데 직원이 깜빡했다고 원전 측은 해명했습니다. 3호기부터는 이 과정이 자동으로 제어되지만 건설한 지 오래된 1, 2호기는 수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한빛원전은 만들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원전 1, 2호기의 경우 다른 호기들과 달리 자동으로 감시기가 작동되지 않아 생긴 문제도 있다고 보고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무단 방류가 이뤄지기 2달 전인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아르곤 41이 검출돼야 하는 기체 폐기물을 검출이 안 됐다는 분석 오류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무단 배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빛원전 직원들이 용역업체와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보안에 구멍이 뚫린 사실까지 드러나 본부장이 보직 해임되기까지 했습니다. 한빛원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인적 실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전 사고 고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영광원전 안전에 구멍이 뚫렸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바다 오염은 없었다고 원전 측은 주장합니다. 액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실시한 시료 검사 결과와 액체 폐기물이 배출된 뒤 방수로 쪽에서 측정한 방사능 농도값 모두 검출 하한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빛원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잇따르는 무단 배출 사고에 노후화된 원전과 운영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총인 처리시설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공사 입찰 제한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대림산업 등 4개의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과 현대건설은 2011년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로부터 2달에서 6달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광주시 선거구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해 생활권별 구간 경계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개편 작업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2대1 인구 편차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 등과 맞물려 있는 데다 정부의 승인을 받기도 쉽지 않아 선거구 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어제보다 좀 더 춥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낮고요. 낮에 6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주말이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봄에 한층 가까워지겠습니다. 휴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월요일에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낮은데요. 나주 영하 7도, 담양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6도, 장흥 7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선 갈등이 서대전역 경유안 백지화로 일단락됐으나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 간 2단계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선로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저속철 우려와 함께 무안공항 활성화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윤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송정리에서 목포까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을 놓고 정부 부처끼리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나주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전라남도 안으로 확정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고 한평 고마곤역에서 무안공항까지 지선을 깔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무안공항까지 16.6km의 신선만 깔면 돼 국토부 안보다 1조 원가량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경제성도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존 선로를 활용하면 고속철의 속도가 시속 250km를 밑돌아 고속철도 효과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속철 논란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와 기재부의 차이가 좀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그 투자비 대비 시간 단축 효과를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역의 KTX 개통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선으로만 연결할 경우 고속철과 공항 연계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성을 요하는 화물들, 첨단 전자기기랄지 또는 신선도로 필요하는 농수산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로 무안공항에 접근을 시킬 수 있고. 당초 2단계 노선은 송정리에서 목포까지 곧바로 있는 직선이었습니다. 이후 전임지사 때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됐고 현 지사 취임 이후 나주와 무안공항을 동시 경유하는 노선 안으로 전라남도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당초 2017년이었던 완공 시기는 202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앞두고 또다시 기재부안이 불거지면서 어렵게 확보했던 400억 원의 관련 예산은 기약 없이 잠자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경유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호남 고속철도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성만 내세워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는 또다시 저속철 논란과 함께 호남 차별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반재신 광주시 의원이 KTX 호남 고속철의 광주역 진입 방안이 없다면 광주역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재신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도심 1정차역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서대전역 운행을 관철시켰는데도 광주시는 무엇을 했냐며 차라리 광주역을 폐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반 의원은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완전 통폐합시키고 광주역 자리에 북구와 광주 발전을 이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연임과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시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한편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구매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100%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서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교복을 입는 모든 학교가 학교 주관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공립은 95.8%, 사립학교는 59.5%가 참여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립학교는 97%인데 반해 사립은 31%에 불과하다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직 공무직 노조 조직국장이 유치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며 광주시 교육청 옥상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고 경력 호봉을 인정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차별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 유치원에서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거래처 의사 집에 찾아가서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준비는 치밀했지만 가족의 대처가 현명했고 경찰은 좀 어설펐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 34살 안모 씨가 복면을 하고 거래처 병원 의사인 48살 손모 씨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린 강도용이자 안 씨. 범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아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10억 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저씨, 옷 뒤집었어? 돈 얼마 줄까? 10억 주소. 강도를 붙잡을 수 있었던 데는 부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관에서 남편과 아들이 강도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동안 경찰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도와달라고 신고했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며 현장을 덮칠 때는 범인에게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현관에서 몸싸움을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경찰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며 경찰이 도착한 사실을 강도가 알 수 있게 한 겁니다. 강동은 지금 목에 칼 대고 머리에다가 신랑까지 뿌려놨는데 신랑통까지 들어가고 불 붙인다고 날리고 있는데 계속 현관문 열어주시라고 밖에서는 비밀번호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안 씨의 범행 동기는 생활고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어졌지만 2년 전 제약회사 실직으로 빚이 1억 원 이상 늘어나자 부부가 의사인 이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원장에게 설 선물을 보내겠다며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범행을 하시기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징계 측과 관련해 부실검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검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3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검사원 35살 전모 씨에 대해서 고의 또는 허위로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세월호 징계축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 도면과 다른 구조물 공사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2명의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양영복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낙연 전남지사 측의 당비 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노종석 도의원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형량은 줄었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광주 진보정치 포럼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지역 지방의원 9명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하게 정당이 해산됐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를 중단할 수 없기에 진보정치 포럼을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서민 증세와 지방재정 개혁 시도를 막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선물인데요. 이 베트남에서 온 새 엄마가 3남매와 가족이 되는 과정을 담았는데 시나리오도 학생이 썼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식이 시작하기 전 영화 한 편이 상영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학교 학생과 교사 70여 명이 만들어낸 영화 선물입니다. 부제는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으로 3남매의 아빠와 결혼한 베트남인 흐엉이 아이들과 겪는 갈등과 화해를 그렸습니다. 나 지은이 엄마, 나 베트남에서 왔어. 그게 뭐 잘못이야? 베트남 사람 지은이 엄마 하면 안 돼? 일단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새엄마를 거부하던 아이들이 엄마의 진심을 깨닫고 한국 이름을 선물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6학년 여학생이 써냈던 글짓기 숙제는 교사들의 도움으로 45분 분량의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소통도 잘 되겠죠,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평소에 잘 안 친했는데 촬영하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좋았어요. 100만 원 남짓한 제작비와 빌린 장비들로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완성해낸 영화.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황금추 한국 베트남 문화교류 회장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베트남 문화교류회에 따르면 황 회장은 베트남 농업개발부 임원들의 한국 방문과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두 나라 사이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의 민족 간 평화 우호 훈장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설 연휴 기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7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 시 교육청과 교육정보원의 주차장을 귀향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동서부 교육청과 직속기관도 주차장 개방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급 학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와 롯데마트가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유대회 기간 동안 대회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종사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유대회 공식 후원사는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의 조혈모 세포 이식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수술 건수 평가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술은 항암제나 방사선 등으로 병든 세포를 제거한 뒤 기증자나 본인의 골수 또는 말초 혈액에서 미리 채집해둔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시술로 이식 과정이 복잡하고 합병증이나 부작용도 다양해 어려운 시술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적인 시스템 개혁에 나섭니다. 조선대병원은 병원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외래 환자, 진료와 입원 병상, 수술실과 응급실 운영 체계 개선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의료 봉사를 펼치는 등 나라 안팎에서 환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가 설 명절을 맞아 영세 장애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위로했습니다. 연합회는 어제 낮 연합회 사무실에서 뜻있는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한 쌀 700포를 광주 지역의 영세 장애인들에게 나눠주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격려했습니다. 광주 영어방송 임직원들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영어방송 임직원들은 설을 앞두고 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 2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경찰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전날인 17일부터 엿새 동안 경찰관 165명을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나들목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제수용품 마련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구 가운데 하나인 계림 4구역 시공사로 영무토건이 선정됐습니다. 계림 4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대지 면적이 4만 5천여 제곱미터로 사업장 인근에는 광주고등학교와 광주교대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림 4구역은 앞으로 지상 17층에서 25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13개 동의 공동주택 93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바빴던 한 주가 지나가고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좀 더 춥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낮고요. 낮에는 6도까지 오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도 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주말이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요. 다만 휴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월요일까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토요일이 더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낮은데요. 장성 영하 6도, 나주 영하 8도, 담양도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영암 영하 3도,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강진이 6도가 예상되고요. 또 그 밖에 살펴보면 구례 6도, 순천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포근하겠고요. 설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